10시 구간에 전세를 역전할 만한 종목들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MBN골드의 조기준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일단 기준금리 인상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0.5% 인상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빅스텝을 단행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었는데요. 시장이 예상대로 결국에는 2.2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일단 뭐 시장의 반응은 괜찮습니다. 뭐 채권 시장으로 옮겨간다, 뭐 주식에서 예금으로 옮겨간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견조합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여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하는 리스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돼 있는데 우리가 금리 인상을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 자금이 나가는 그런 악재가 있으면서 이제 시장, 지금 현재도 시장의 약세가 지금 외국인들의 투매거든요. 그래서 매도세가 지금 현재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리 그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그리고 그게 시장에 반영되니까 지금 시장은 상승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과 주식을 쌍끌이로 좀 다시 매수로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더욱더 심화될 것을 더 우려했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에는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성웅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각국의 금리의 정책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될 거는 방향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바라봐야 될 거는 시장 예상치입니다. 방향성은 지금 뭐 대부분의 국가, 유로존을 제외한 국가들이 인상으로 자리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상 기조의 단계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이 50bp가 예상된 부분, 즉 시장의 예상치만큼의 인상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상된 부분이 실제적으로 반영되는 단계에서 뭐 주식시장 자체는 가격이 또 먼저 반영하는 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포인트 자체는 시장의 뭐 특정한 부분, 금리라든지 뭐 물가지표, 여기에 대해서 예상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지 그 여부를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이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지나서면서 오늘 장중 고점까지 상승세가 더 커져가고 있고요.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일단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뭐 근데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고 코스피에서도 192억 원 사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좀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구간에 있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들은 오늘 가장 큰 게 일단 금리 인상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2.25%가 됐고 미국에서 FOMC에서 올해 이제 이번 달 7월 28일에 금리 인상을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 금리 구간이 2.25에서 2.5가 되기 때문에 역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또 우려감이 있기는 한데, 조기준 매니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이 과연 이번 달 말에 FOMC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하게 될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이제 금리 인상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더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자로 이제 유가가 지금 100불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와 더불어서 많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우리나라는 사실은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는 유가가 가장 더 영향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가 상승에서 무역 수지 적자가 나오면서 계속 이제 환율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환율과 유가와 이 요인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더 미친다 생각하고, 사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은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2.2%대를 처음 겪어보지만 제가 과거에 뭐 10년 전에 보면은 4%, 5%대, 7%대도 있었거든요. 더 어렸을 때는 10%도 넘어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조금 인상했다고 그래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물론 단기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되돌릴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취재기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의 김용갑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장에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단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고 기준금리가 2.25%포인트로 인상이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 나와 있는데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이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상적으로 한국은행은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2배인 0.5%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선 겁니다. 앞서 금통위는 4월과 5월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린 바 있는데요. 이달에도 빅스텝에 나서면서 전례 없이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 10개월 사이에 0.25%포인트씩 5차례, 0.5%포인트씩 한 차례로 총 1.75%포인트나 인상됐습니다. 이 같은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은 물가 상승 압력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 뛰었습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약 2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또 1년 뒤 물가 상승률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빅스텝으로 강한 물가 안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1.5에서 1.75%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이 1.75%이던 기준금리를 만약 0.25%포인트만 올렸다면 미국이 빅스텝만 밟아도 한미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에 한미 금리 역전을 고려해서 이번에 빅스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 10분부터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용갑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금리 인상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이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분위기가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338포인트 선까지 고점을 높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미 1% 넘게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실 호불호가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서 부담이 되는, 경제에 부담이 되는, 금융시장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시장 경제가 반응을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시 전세역전 다시 백투 시장 돌아와서 우리 시장의 종목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10시 구간의 전세를 역전할 만한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두 분의 종목부터 화면 위로 확인해 보시죠. 이성웅 이사는 LNF 굉장히 좋아하셔요. 네. 가지고 오셨고요. 네.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는 우리금융지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님,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방송한 지 여기서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LNF를 굉장히 애정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애정하는 네. 측면보다 뭐 네. 주식과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이게 이러한 종목들 네.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시장 변화, 그 변화 안에서 지수가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올 때는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주들로 먼저 반등이 나타납니다. 네. 그중에서도 저희가 실적을 대입했을 때, 즉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합리적인 구간 또는 싼 구간에 있는 업종 안의 종목들이 또 반등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LNF를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거고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뭐 2023년, 2024년 저희가 실적을 감안했을 때 시가총액의 밴드 하단은 한 6조 원 수준. 네. 예, 지금 시가총액이 한 7조 3천억 원 수준이거든요. 그 23년, 24년 실적 대입하면은 6조에서 한 7조 5천억 원 구간에서는 저희가 좀 매수에 대한 플레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양극재와 관련해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다가 빠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볼륨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냐, 즉 이익은 개선되는데 볼륨이 줄어들 수 있지 않냐, 그 부분인데 저희가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같은 경우 전가가 빠르다고 일단은 좋아했었고 네. 그 부분이 빠지더라도 그 볼륨에 대해서 부분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보니 여전히 실적에 대한 수정은 따로 제가 하지 않았고 뭐 그러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밴드 하단을 제시한 이유는 시장 변동성이 커져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커져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지수 대비해서 종목들 같은 경우가 한 3배, 4배 정도의 하락 상승을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 보수적인 구간을 말씀드리겠고 네.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매수가는 17만 원에서 19만 원 구간,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매수가의 10%를 제시드립니다. 이 10%를 제시한 이유 자체는 종목 같은 경우가 밴드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에서는 특히 이런 시장에서는 손절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좀 타이트하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0시에 던세 역전을 할 만한 종목 이서구 인상의 LNF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은 우리금융지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단순하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봤습니다. 오늘 네. 이제 자이언트 빅스텝, 이제 하는데 빅스텝을 가져왔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하락에서 지수 하락에 있을 때 가장 반등을 많이 할 게 무엇인가? 네. 최근에 2달 전까지만 이 주식이 이제 15,000원에서 16,000원에 거래됐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지수 하락에 의해서 지금 현재 11,000원까지 지금 11,000원대까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악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제 너무 예대 마진 많이 갖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차원도 있고 또 기관의 이제 연기금 매도세에서 빠졌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주식은 지금 이제 작년에 13,000원일 때도 배당 수익이 7.9였습니다. 7.09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000원대에 매수한다면 거의 9%에서 10%의 배당이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은행의 이제 수익이 줄어드느냐 그게 아니고 1분기에 벌써 3조 매출에 거의 8천에서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거의 3조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고 지금 현재 PER과 PBR을 보시면 PER이 3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거의 기본적으로 PER을 10 정도를 적정이라고 보는데 금융주가 저평가돼 있다고 하지만 업종 평균이라고 하지만 3이면 극저평가이고요. PBR도 0.35 뭐 이렇게 자산이 그만큼 많은 회사이고요. 배당을 줘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면 물론 기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넉 달 이상 남아 있는데 배당 수익을 9%에서 10%를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11,000원대에 사셔서 15,000원까지 한번 매매 차익도 노릴 수 있고 그래서 시장이 지금 주가 지수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또 금리 인상기에는 또 예대 금리 차가 또 높기 때문에 수익도 은행의 수익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무난히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좀 자세하게 지금 이제 짜보도록 가격 전략은 할게요. 이제 아까 뭐 보합까지 했는데 네. 계속 올라가서 11,6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5,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0,000원 잡아드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 오늘 또 금리 인상이 단행됐기 때문에 금융주들에 대한 추이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 관점에서 또 우리 금융주주를 10시에 전세 역전 종목으로 한번 확인해 봤고요. 또 LNF, 코스닥에 있어서의 또 대장격인 LNF까지 오늘 두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자, 현재 구간 계속해서 시장 상황이 좋습니다. 오늘 장 초반 10시 구간까지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 몇 가지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오늘 반도체주 특히나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2%대 넘게 오르고 있는데 2% 넘게 오르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두 분의 투자 의견은 과연 어떨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군요. 지금 이성홍 이사님은 섞였네요. 10만 원 주셨고요. 우리 조기준 매니저는 11만 5천 원으로 조금 더 높게 주셨습니다. 조금 더 높게 주신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네, 원래는 이제 13일 요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네. 용인의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제 120조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네. 빚 때문에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겠지만 네. 저는 이제 사실 뭐 반도체가 오더컷으로 인해서 하락 요인도 있고 뭐 계속 하락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예상했을 때 올해 이제 뭐 영업이익이 1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액과 더불어 이제 사실 그게 이제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게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약간은 지체하겠지만 최근에 지금 우리 지수 하락에 의해서 기관들의 매물에 의해서 지금 하락 요인이 충분하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TSMC랑 미국의 반도체 회사도 똑같이 결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미국에서 이 금리 인상한 후에 지수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충분히 이제 높게 밴드 상단을 11만 5천원으로 목표가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95,400원 기록하고 있는데 10만 원으로 다소 좀 제한적인 목표가 주신 이성홍 이사님께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10만 원에 대한 목표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자, 시장과 함께 종목을 바라본다고 하면 자, 이번에 시장이 만약에 2,200대 후반까지 다시 하락을 해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뭐 다시금 시총 상위주들이 하락이 나왔을 때 네. 가장 먼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SK하이닉스입니다. 네, 가장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IT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서버와 관련해서 뭐 HP라든지 델 쪽에서
서버에 대한 수요 부분을 줄이는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하반기에 가서는 수요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 네. 그다음에 뭐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요소까지 감안했을 때 시가총액 하단이 62조거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게 통상적으로 역사적 PBR 하단이 한 0.85배. 시장이 빠진다고 했을 때 그 이하로 갈 수도 있다는 그 전제를 세워놓으면은 그 SK 하이닉스를 그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못한다고 하면은 네. 다른 게 살만한 게 없습니다. 이 사이클 상황에도 지수 회복의 그 구간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그 점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올 거고요. 지금 시가총액 한 69조 정도입니다. 뭐 이 구간 이전의 구간에서 소위 말해서 뭐 9만 원, 8만 6천 원대 이 정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저는 급한 매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롭게 접근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시총을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한 9만 원, 8만 5천 원 그러한 구간에서는 뭐 적극적인 매수 가능하다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오늘 특징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 SK 하이닉스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자, 버킷 스튜디오 뭐 최근에 에이스토리도 그렇고요. 이런 컨텐츠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오겜, 오징어 게임 얘기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을 지금 국제적인 어떤 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고요. 주가는 장중에 10% 넘게도 올랐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 상승폭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비영어권 드라마 관련한 에이미상에 대한 기대감. 이게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궁금한데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엇갈렸습니다. 이성웅 이사는 X 의견, 조기준 매니저는 O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 들어봐야겠네요. 의견이 엇갈려서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사실은 네. 버킷 스튜디오만 보면 사실 네. 버킷 스튜디오를 사라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회사는 오징어 게임에서 엮여 있는 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오르죠? 그냥 사람들이 이제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살 게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관계 회사가 별로 없거든요. 투자 네. 회사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정재의 어떤 소속사랑 연결되어 있는 뭐 그런 것들로 해서 올라간 거고 사실 실적은 전혀 뒷받침을 못 하고 있고 제작도 그러게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그냥 사람의 수급에 의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를 들은 거고요. 저는 사실은 이 회사보다는 다른 이제 OTT 관련 전반적인 산업의 어떤 올해 지금 성장성, 그다음에 영화, 그다음에 봉준호 감독이 곧 이제 영화를 제작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론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론칭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가 계속될 것 같고 지금 우영우 효과는 지금 이제 4부작인데 지금 16부작 계속 오늘부터 이제 또 수요일 목요일 또 네. 나오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속될 것 같아서 요좀 OTT 관련 쪽에 관련해서 오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X 의견 주시 우리 이성웅 이사님은 버킷 스튜디오의 이런 상승, 저는 네. 약간 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에이스토리처럼 좀 컨텐츠주 안에서 지금 수급이 좀 돌아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떤 면에서 X 주셨습니까? 네, 그런 면의 접근, 콘텐츠주에서 퍼질 수 있는 접근은 뭐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한 접근은 가능한데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적이 안 보인다. 네, 그렇다 보니 저희가 투자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명분이 없네요. 명분에 명분이. 대한 그 시가총액 명분이 크게 네. 없고요. 그 다음에 자 테마로 접근 좋습니다.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투자를 했을 때 비중을 과연 크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예, 애매하죠. 실적, 뭐 테마적인 이 무게에 대해서 애매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X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이번에 그 우영우라는 좋은 작품을 통해서 A스토리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한 3천억 원 정도 단계까지 지금 도달을 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장을 해보는 거죠. 우영우에 대한 기대가 낮았는데 이 콘텐츠 같은 경우가 히트를 치면서 시총이 올라가는 구조. 뭐 여기에 이익을 대입해봤을 때 시가총액 3천억 원 같은 경우는 합리적입니다. 그 이상 또 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네. 여기에서 다른 콘텐츠를 대입을 해보면 신작이 나오는 스케줄이 있는 그 일정적으로 집중해서 접근을 해보는 네. 예, 그러한 투자 전략을 대입을 해서 저희 한번 투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있는 종목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오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경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장중에 6%까지 넘게 올랐는데요. 과연 단숨에 15만 원 터치할 수 있을지 두 분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합니다. 이성우 이사는 X, 조기준 매니저 세모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진단키트, 백신 관련한 종목들 돌아섰습니다. 지금 시제네 주가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바이오주들이 그동안 좋았는데 지금 시장이 상승함에 따라서 좀 차익 실현 매매도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에 올랐던 게 모두 다 지금 반납이 되면서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장중 6% 찍고 0.68% 그러니까 15만 원 선을 찍고 다시 내려왔어요. 고점이 오늘 15만 6,500원인데 이 15만 원이 약간 부담스러운 건지 두 분도 의견이 좀 안 좋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세모 의견 주신 이유는 좋은 게 있어서 세모이십니까? 아니면은 안 좋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확진자 수가 더블 스코어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중 4만 명.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현재 4만 명에서 10만 명 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조금은 남아 있고 매매를 15만 이상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백신을 지금 이제 다른 동남아에서 지금 이제 임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3상을.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향후 미래 가치를 보는 거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은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냐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매매하기가 좋은 가격대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 산업이 이제 백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더블 스코어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변이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수급이 또 갑자기 또 더블 스코어로 늘어나고 이러면은 주가는 또 금방 또 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세모를 드렸습니다. 네.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장중에 좀 상승폭이 줄어들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대체 언제 생산되는 거예요? 개발 얘기는 다 나오고 인증받았다, 허가받았다 하는데 네. 생산 얘기가 없어요. 네, 생산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직접 네. 그 부분의 생산 같은 경우는 그 관련된 업체들이 연계가 돼 있다 네. 보니까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연계돼 있다 보니 그 점에 대해서는 바로는 가능하고요. 승인이 나는 단계에서 바로는 가능한 구조고요. 네. 제가 여기에서 주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단계, 그다음에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주가는 상승했었고, 그다음에 키트주도 함께 상승을 하는 모습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전에 방송에서 다뤘을 때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주가는 완전 상승을 했었고요. 네.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이번에 코로나 변이 같은 경우가 그 연초에 남아공에서 먼저 시작이 됐었고 본격적으로 5월 정도의 그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팬데믹 초기,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 발생한 시기,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새로운 변이까지 함께 데이터를 살펴보면 네. 그 확진자 같은 경우도 그 기간에 늘어나는 폭도 훨씬 줄였고요. 그 다음에 치명률, 즉 사망이라든지 중증 환자 같은 경우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를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대입해서 이게 분명히 오미크론 단계까지도 아니다 보니까 주가는 안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확진자가 느는 그 점에 대해서 주가는 타이트하게 더 상승으로 반응을 했었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점은 지금 오늘 일단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와 관련한 확진자 측면 정책이 아직은 거리두기 단계 확장이나 그런 면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는 급하게 접근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징적인 종목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 바로 화장품주 가운데 LG생활건강입니다. 오늘 대형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LG생활건강 다시 기회일까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도 엇갈렸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는 O, 지금 이성우 이사는 X 의견 주셨는데요. 좋은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이제 네. 이게 주가를 보면은 차트가 2016년, 7년도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얘 매출이 늘어나고 사실 이게 화장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 회사는 매출이 이제 우리가 생각 샴푸라든가 모든 그 세탁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있는. 그러니까 비누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생필품에 들어가는 거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화장품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치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가 일상 쓰는 생활하는 생필품들이 다 마트에 가보면 진열되어 있는 게 대부분 LG 생활건강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 그러면 네. 2016년도에 2015년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물론 17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70만 원대에서 100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주식은 뭐 지금 같게 사셔서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탄탄하니까 네. 100만 원까지 연말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G생활건강 현재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72만 원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 우리가 또 기대하는 100만 원 주가의 흐름을 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0시에 전세역전 이 시간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